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가족들과 각종 음식들 차려놓고 명절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과식 혹은 폭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혹은 명절 증후군이 찾아올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안전하고 건강한 설 연휴를 보내는 방법, 심경원 이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가족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이런 명절에 당연히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그렇죠. 얘기하게 될 텐데 네. 그러다 보면 뭐 배 아픈 경우들도 맞습니다. 많고 체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이럴 때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사실 응급실에 그래서 많이 오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단순히 내가 좀 평소보다 많이 먹거나 기름지게 먹어서 뭐 체했거나 소화가 안 되는 정도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그냥 소화 효소, 그러니까 소화제를 드시거나 네. 핫팩 정도를 해주시고요. 만약 속이 쓰리다 이런 경우에는 뭐 제산제 정도를 복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설사의 정도가 너무 심하거나 뭐 예. 구토를 한다든지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뭐 설은 겨울이니까 식중독 같은 거는 별로 걱정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예. 사실 이제 노로바이러스도 있고 뭐 로타바이러스도 있고 이런 또 겨울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적당히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장염인 경우에는 사실 음식 네. 섭취를 최대한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수분 섭취라든지 이온 음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면 바이러스성 장염인 경우에는 대개 3에서 5일 후에는 좋아지기가 쉽습니다. 네. 근데 그게 장염인지 뭐 본인이 바이러스 때문인지 사실 우리는 일반인으로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냥 배만 아프다, 예.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소화불량일 가능성이 많지만 설사를 하루에 3번 이상 한다든지 묽은변을 본다, 심지어 이제 설사에 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점액변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좀 심각한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대개 바이러스성 장염인 경우에는 혈변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만약 피가 섞여 보이거나 점액변을 본다면 그때는 바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늘 아마도 떡국 한 그릇씩은 아침에 하셨을 텐데요. 네, 이 외에도 명절 음식이 워낙에 기름지기도 하고 그렇죠. 생각보다 열량도 더 높고 또 네. 콜레스테롤 성분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칼로리 폭탄을 명절에 좀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참 막기가 힘든데요. 예. 덜 먹어야 될 네, 실제로 이게 네.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뭐 체중만 2, 3kg 느는 게 아니고요. 혈당이 오른다든지 혈압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이렇게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뭐 2, 3일 정도 좀 많이 먹었다고 해서 얼마나 살이 찔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요. 이게 사실 우리 몸이 적게 먹는 쪽, 소식하는 쪽으로 가긴 힘든데 과식이나 폭식은 굉장히 쉽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많이 먹지 않는 편이 가장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양을 조절해야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튀기거나 굽거나 이런 식품이 많다 보니까 뭐 과일이라든지 채소, 나물류 이렇게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좀 고열량, 뭐 떡국이라든지 갈비찜이라든지 이런 건 좀 천천히 섭취를 오랫동안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좀 천천히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 안 좋으면 소화제 정도 먹고 핫팩 그렇죠. 같은 것도 올려놓고 네. 움직이는 것도 좀 많이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거나 또 운전도 오래 하시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또 혈액순환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자주 이렇게 뭐 대단한 운동은 아니더라도 1시간에 한 10분, 15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움직여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맛있는 거 드시고 좀 산책 같은 거 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명절엔 아무래도 뭐떡 같은 거 먹으니까 떡 막 그쵸. 급하게 먹으면 뭐 아. 그러다 막 기도 막힌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하는데 이거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라고요? 네, 이게 꼭 이제 특히 명절 때 한두 건씩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뭐 간단한 응급처치로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급하게 먹다가 기도로 이제 음식이 넘어간다 이럴 때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임리히법이라고 해서 들어봤어요. 예, 명치와 이 배꼽 중간 부위를 꽉 끌어안고 이렇게 강하게 압력을 주면서 끌어당기면 그 압력으로 인해서 그냥 음식물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도를 해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환자가 얼굴이 좀 파래진다든지 좀 안 좋아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119에 신고를 해서 처치를 받는 게 좋은데 그 119가 올 때까지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런 응급처치는 이루어져야겠습니다. 타임리입법 이런 거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좀 나오니까. 그렇죠. 동작이 제대로 나오니까요. 예. 꼭 알아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응급조치 방법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고 또 안 되면 병원을 신속하게 찾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절에는 아무래도 가족분들 많이 먹이려고 음식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또 몸에 무리가 가기도 하고요. 또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거리로 운전하다가 신체적인 피로가 쌓이기가 쉬울 텐데 이럴 때 어떤 것들을 할 때 도움이 될까요? 네, 사실 이제 뭐 요즘은 가사노동 자체가 많이 그래도 분담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혼자서 다 하려다 보면은 한 사람이 이제 과부하가 생기고 네. 또 이제 길도 많이 막힐 텐데요. 이럴 때 이제 장시간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근육이나 관절에도 무리가 생겨서 명절 지나고 나면은 뭐 요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네. 굉장히 많고 손목 관절, 특히 이제 손목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실 때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같은 자세로 같은 크기로 이제 부담을 주게 됐을 때 관절에 문제가 생기고 연골에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뭐 가사노동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분담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일을 하시더라도 30-40분에 한 번 정도는 좀 쉬신다든지 예, 그리고 운전하실 때는 환기 굉장히 중요하죠. 적어도 30분에 한 번 정도 환기시켜주는 게 중요하고 실내에서도 사실 여러 명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도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환기 자주 하시고 또 대화를 하시면서 천천히 그리고 일은 꼭 분담을 해서 네, 너무 진짜. 한 분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맞아요.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일을 너무 많이 할 것 같아서 네. 명절만 되면 막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이거 우리가 명절 증후군이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이거 의료적으로도 쓰는 말입니까? 의학 용어로는 없는데요. 예. 실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또 어떤 단어이긴 한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심지어는 이 명절 증후군으로 입원을 하시려고 하는 분, 그러니까 그분들이 엄살을 피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이게 너무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체화 증상이라고 해서요. 실제 어디가 아프거든요. 일종의 정신적인 요소들 그렇죠. 때문이군요. 실제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일에 있어서 너무 혼자 이렇게 독박을 쓰는 그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예, 명절 증후군 관련한 신체적, 정신적 증상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명절에 다 모이면 가족 간의 대화 속에서 또 가사 노동 속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발생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 스트레스 현명하게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사실 또 실언도 하게 되고요. 아유, 좀 네. 민감한 혹시 결혼하셨나요? 민감한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예. 올해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조금 스트레스를 더 맞아요. 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대화 주제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대신 또 너무 이제 하고 싶은 말을 너무 참는 것도 이게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것 좀 도와달라. 실제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도와주고 싶어도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맞아요. 때문에 또 할 말은 하시면서 좀 지나친 이런 민감한 주제는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겠죠. 너무 음식을 많이 하고 내가 노동을 많이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우울하니까 그래도 평소보다 좀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또 보고 싶은 사람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돕는 게 아니라 사실 같이 하는 거고 그쵸. 지금 이거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을 만한 질문 안 해야 된다는 말에 좀 찔리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엔 연휴 때 해외여행으로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여행 다녀오셔서 더 피곤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시차 적응이라든지 네. 또 수면을 푹 못 주무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 이 피로감을 호소하게 되고요. 또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스트레스가 있죠. 나의 그 이제 일을 또 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많이 그러고 또 해외여행 갈 때 요즘은 또 전염병도 많이 예. 조심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국내랑 또 상황이 달라서 예. 여기 이제 가는 나라가 혹시 또 홍역 유행 국가인지 아니면 좀 뭐 코로나 같은 게 좀 심각한 상황인지 예. 지금 사실 국내도 이 독감이 조금 이제 한풀 꺾이면서 홍역 환자가 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알고서 해외여행 가시기 전에 예방 접종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은 뭐 홍역 유행 국가로 간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성인 같은 경우는 2번 예방 접종을 마치시고 가는 게 좋겠고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루틴으로 정상적으로 예방 접종을 마친 경우라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럽 지역에서 홍역이 유행을 하고 그쵸. 있기 때문에 국내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을 맞습니다. 텐데
자, 이 홍역과 감기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홍역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뭐 호흡기 증상도 있지만 되게 발진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예. 이게 뭐 구강 점막을 비롯해서 피부 발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일부 가렵기도 하고요. 사실 뭐 이제 그 합병증은 호흡기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이제 발진이 나타난다. 그리고 전염력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이제 한 3일 동안 전염력이 강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가족 간에도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자, 홍역은 지난해 8명에 이어서 올해 5명, 총 누적 13명의 환자가 네. 발생을 해서 또 질병청에서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역 예방하는 방법 조금 전에 접종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네. 그 외 예방법 그리고 대처법도 함께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반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홍역도 이제 비말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을 자주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많이 느슨해졌지만 마스크 착용이 결국은 가장 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가 뭐 의심이 된다, 이런 발진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보통은 이제 바이러스 질환이다 보니까 면역력이 좋은 경우는 제대로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열이 심하게 난다든지 탈수 증상이 의심된다 이런 경우에는 좀 또 병원에 방문하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휴 기간에요, 좀 많이 움직이고 덜 먹고 혹시나 아프다고 하면 응급 의료 정보 제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연 병 의원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심경원 이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